대학교 때 나는 이상한 병에 걸렸어. 하루라도 누구에게 키스하지 않으면 온몸이 견딜 수 없게 되는 병이었지. 매일 오후 정해진 시간에 나는 소꿉친구인 도연에게 키스해야 했어. 그런데 지금 그 병이 재발한 거야. 밖은 한여름인데도 온몸이 오싹 떨리고 식은땀이 쏟아져. 키스하고 싶어. 도연에게 키스하고 싶어. 하지만 내가 보낸 메시지에 도연은 답이 없어. 도연은 약속을 어기는 사람이 아닌데. 요즘 들어 핑계를 대면서 자꾸 늦게 나타나. 갑자기 우리 공통 친구가 카페에서 밀크티를 마시는 사진을 소셜미디어에 올렸는데 위치 정보까지 태그했어. 사진 한쪽 구석에 누군가의 손이 찍혀 있었는데 그건 분명 도연이 손이었어. 몸이 더 괴로워져. 빨리 도연을 찾아서 이 증상을 멈추고 싶어. 내가 그 카페에 도착했을 때 도연이가 안쪽 테이블에 앉아 밀크티를 마시고 있는 모습이 바로 눈에 들어왔어. 내가 다가가기도 전에 친구가 묻는 소리가 들렸어. 어머, 원우 오빠는? 도연이는 당구 큐를 내려놓고 차가운 얼굴로 대답했어. 만나고 싶지 않아. 앞으로 그 사람 얘기 꺼내지 마. 나는 항상 원우 오빠가 진심으로 나를 좋아하는 게 아니라고 생각했어. 그냥 병 때문에 나한테 매달리는 것 같아. 이 친구는 그 말을 듣고 감탄하며 말했어. 병. 그 키스병 말하는 거야? 뻔한 수작이지. 남자들은 다 똑같아. 나는 그 자리에 굳어버렸어. 그때 옆에 있던 남자애가 도연이 손을 잡고 눈빛이 그윽하게 말했어. 도연아, 나를 선택해. 나는 너를 속이지도 이용하지도 않을게. 도연이는 거절하지 않았어. 친구들도 둘의 스킨십에 놀라지 않고 오히려 소란스럽게 응원했어. 키스해. 키스해. 나는 그 장면을 뚫어지게 쳐다봤어. 도연이 손이 능숙하게 남자의 허리에 감기는 걸 봤어. 남자애는 신이 나서 도연이를 꽉 끌어안았어. 두 사람은 너무나 다정했고 자세는 노골적이었어.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갑자기 누군가가 소리쳤어. 원우 오빠, 여기 왜 왔어? 도연이는 화들짝 놀라 뒤돌아보며 반사적으로 남자애와 거리를 뒀어. 나는 그저 그 자리에 서서 도연이만 쏘아봤어. 도연아, 왜 그래? 도연이는 태연하게 대답했어. 오빠가 다 들어버렸으니 더 이상 숨길 것도 없어. 그냥 오빠가 들은 대로야. 나는 고집스럽게 물었어. 왜? 예전에는 나를 좋아한다고 했잖아. 도연이는 마침내 짜증을 내며 말했어. 나는 더 이상 오빠 약이 되고 싶지 않아. 알겠어. 하지만 나는 한 번도 도연이를 약으로 생각한 적이 없어. 도연이는 소꿉친구고 여자친구고 내가 함께하고 싶은 사람이었어. 그래서 나는 병이 도질 때마다 가장 먼저 도연이를 떠올렸어. 나는 이를 악물고 도연이 앞으로 달려가 멱살을 잡았어. 도연이 눈에 짜증이 스치는 걸 보고 화가 나서 눈물이 날 것 같았어. 옆에 있던 남자애가 성급하게 나를 밀쳤어. 도연이는 반사적으로 나를 붙잡으려 했지만 나는 피했어. 나는 바닥에 엉덩방아를 찧으며 뒤에 있던 하얀 머리 여자애에게 부딪혔어. 여자애는 작게 신음했어. 고개를 숙여보니 여자애의 호박색 눈과 마주쳤어. 여자애는 정말 예뻤고 몸은 따뜻했어. 나는 당황해서 머리가 뜨거워지는 것 같았어. 황급히 일어나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라고 연신 사과했어. 여자애는 고개를 저으며 괜찮아요. 라고 말했어. 앞머리가 약간 길어서 눈 절반을 가리고 있어서 여자애의 시선을 제대로 볼 수 없었어. 하지만 여자애의 목소리는 정말 좋았어. 내 뇌리에 강렬하게 박힐 만큼. 도연이는 약간 당황했지만 내가 괜찮은 걸 확인하고 다시 태연한 표정을 지었어. 도연이는 나를 보며 무심하게 말했어. 마침 잘 됐네. 내가 오빠한테 소개하려고 했는데. 서로 인사해. 내가 오빠한테 주는 작은 보상이라고 생각해. 오빠는 키스병에 걸렸고 이쪽은 스킨십 결핍증에 걸렸거든. 둘이 그냥 맞춰서 지내. 어차피 오빠는 아무나랑 키스해도 되잖아.
나는 주먹을 꽉 쥐고 내가 방금 들은 말을 믿을 수 없었어. 고개를 돌려 아까부터 줄곧 조용히 앉아있던 여자애를 봤어. 여자애의 눈가가 약간 붉었고 얼굴은 부끄러운 듯 발갛게 달아올라 있었어. 나는 조심스럽게 여자애의 손을 잡았어. 안녕하세요. 저는 박원우라고 해요. 이름이 뭐예요? 여자애는 대답했어. 저는 백도연이라고 해요. 저랑 같이 가실래요? 여자애는 잠시 나를 바라보더니 단호하게 손을 내밀어 내 손바닥을 감쌌어. 좋아요. 같이 가요. 나는 여자애의 손을 잡고 밖으로 나갔어. 등 뒤에서 도연이가 번우 오빠, 잠깐만, 이라고 외치는 소리가 들렸지만 나는 멈추지 않았어. 어두컴컴한 방 안에는 나와 백도연의 숨소리만이 뒤엉켜 있었어. 나는 백도연을 따라 집으로 갔어. 백도연이 나를 집에 데려다 준 후 나는 갑자기 손을 뻗어 백도연의 새끼손가락을 잡고 입술을 깨물며 가냘픈 숨소리로 물었어. 백도연 씨, 혹시 그쪽도 병에 걸렸나요? 너무 늦었어. 가슴이 마치 개미에게 물어뜯기는 것처럼 고통스러워. 나는 백도연도 나와 같다는 걸 알았어. 내가 당구장에서 백도연을 봤을 때 백도연도 나와 같은 고통을 겪고 있다는 걸 알았어. 제가 발병하면 백도연 씨를 안아도 될까요? 그러면 백도연 씨는 저에게 키스해 주실 건가요? 백도연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숨소리가 멎었어. 나는 백도연의 허리를 꽉 끌어안았어. 우리는 거의 붙어 있었고 우리 사이에는 얇은 옷감 2겹밖에 없었어. 나는 백도연의 심장이 빠르게 뛰는 소리를 들었고 점차 백도연의 심장 박동은 평온해졌어. 나는 손을 놓으려고 했지만 백도연은 갑자기 몸을 돌려 나를 품에 안았어. 백도연은 내 목덜미에 얼굴을 묻고 자직 부족해. 조금만 더, 안 될까? 라고 속삭였어. 나는 고개를 숙여 백도연의 등을 살며시 쓰다듬었어. 백도연의 숨결은 정말 향기로웠어. 나는 백도연이 어떤 섬유 유연제를 사용하는지는 모르겠지만 무의식적으로 숨을 몇 번 더 들이쉬었어. 백도연은 갑자기 나를 밀어내고 고개를 돌려 한 손으로 얼굴 절반을 가렸어. 백도연의 눈에는 눈물이 가득 고여 있었어. 더 이상 킁킁거리지 마. 나는 가볍게 고개를 끄덕이고 백도연을 내려다봤어. 백도연 씨, 우리 키스할까요? 백도연의 눈에 한 줄기 빛이 스치고 지나갔어. 백도연은 조심스럽게 내 얼굴을 들어 올렸어. 엉킨 숨결 속에서 백도연은 조심스럽게 내게 다가와 작은 목소리로 물었어. 후회하지 않겠어요? 후회하지 않아요. 어차피 병을 치료하는 것뿐이잖아요. 게다가 백도연 씨는 정말 예쁘시고요. 저도 노력하고 있어요. 어쩌면 제 병이 나으면 더 이상 키스할 필요가 없을지도 몰라요. 나는 가벼운 키스일 거라고 생각했지만 내가 거의 숨을 쉴 수 없을 지경이 되자 백도연을 밀어냈어. 겨우 22번 정도 고르자 백도연은 두 손으로 내 얼굴을 감싸쥐고 감미로운 목소리로 말했어. 죄송해요. 아직 낫지 않았나 봐요. 조금만 더 필요할 것 같아요. 나는 놀라서 눈을 크게 떴어. 백도연의 키스 실력은 훌륭하지는 않았지만 점점 더 조화로워졌어. 나는 몰래 눈을 떠 백도연이 키스에 푹 빠져있는 모습을 바라봤어. 백도연의 속눈썹은 길었고 나는 한 올 한 올 셀 수 있을 것 같았어. 낯익은 아름다움에 나는 멍하니 넋을 잃었어. 그러다 문득 백도연을 예전에 만난 적이 있다는 사실을 떠올렸어. 고등학생 때 백도연은 옆 학교 올해의 주장, 당구 동아리 주장이었고 각종 대회에 자주 참가했었어. 나는 백도연의 박식함에 감탄했고 고등학교 시절 내내 백도연을 뛰어넘는 것을 목표로 삼았었어. 그 후 백도연에 대한 소식은 더 이상 들려오지 않았고 나도 점점 그 일을 잊고 있었어. 설마 이렇게 다시 만나게 될 줄은 몰랐네. 그래서 당구장에서 백도연을 봤을 때 내 마음속에는 거센 파도가 몰아쳤지만 겉으로는 모르는 척했어. 도연이와 그 남자애 때문에 정신이 멍해져서 백도연의 뜻에 따라 백도연과 함께 그곳을 떠났어. 백도연과 함께 집으로. 날카로운 소리가 암울한 분위기를 깨뜨렸어.
나는 당황해서 백도연을 밀어냈어. 백도연이 눈을 떴을 때 눈에는 아직 가시지 않은 욕망의 흔적이 남아 있었어. 전화기 화면에는 익숙한 글자가 떠 있었어. 도연이. 당구장에서 나온 지 벌써 2시간이 넘었는데 도연이는 지금 여기 왜 온 거지? 백도연은 가볍게 화면을 터치했고 전화가 연결됐어. 도연이의 목소리가 수화기 너머로 들려왔어. 도연아, 원우 오빠는 좀 어때? 동시에 도연이에게 물어본 사람은 지금 백도연에게 입을 꽉 막힌 채였어. 백도연이 내가 아직 도연이에게 미련이 남아있을까 봐 두려워하는 것 같았어. 백도연은 나를 바라보며 일부러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 백도연이 의심스러워할 때까지 기다리다가 나는 백도연을 거칠게 밀어내고 노려봤어. 결국 백도연은 부드러운 목소리로 대답했어. 오빠는 많이 힘들어해서 집에 갔어. 애 전화기 너머에서 안도의 한숨이 들려왔어. 그럼 다행이네. 앞으로 오빠 잘 좀 챙겨줘. 백도연은 갑자기 손을 놓고 나를 올려다보며 키스했어. 목소리는 약간 섞여 있었어. 네, 오빠를 잘 돌볼게요. 내 얼굴은 순식간에 붉어졌고 백도연에게 키스를 맡겼어. 도연이는 곁에서 경멸하는 듯한 소리를 냈어. 목소리가 왜 이렇게 달콤해? 그러고 나서 오빠 소식 있으면 나한테 꼭 알려줘 라고 말했어. 도연이는 원래 참을성이 없는 사람이었어. 몇 마디 말을 나누고 전화를 끊었어. 미안해요. 아직도 힘드세요. 나는 고개를 저으며 괜찮아졌어요. 그쪽은요? 저도요. 분위기가 약간 어색해졌어. 내가 백도연에게 작별 인사를 하려고 할 때 백도연은 갑자기 내 팔을 껴안고 내 눈을 똑바로 쳐다봤어. 마치 예전의 나처럼. 제가 아플 때 다음에 다시 찾아와도 될까요? 나는 얼굴을 붉히며 재빨리 고개를 끄덕였어. 지금 백도연의 모습은 당구장에 있을 때와는 많이 달랐어. 당구장에 있을 때 백도연의 앞머리는 눈을 가리고 있어서 흐릿하고 약간 지쳐 보였어. 하지만 지금 백도연의 눈은 호박색처럼 자유와 편안함이 뒤섞여 있었고 마치 사람을 빨아들일 수 있을 것 같았어. 우리는 서로의 병을 치료해주기로 약속했어. 매일 학교 뒷산 벤치에서 만나 키스하고 껴안아주기로. 한 사람이 멈추거나 애인이 생길 때까지. 나는 도연이와의 연락을 완전히 끊고 곧 있을 대회 준비에 집중했어. 교수님은 내가 겨우 턱걸이 점수를 받았다고 말씀하셨어. 자리가 딱 한 자리밖에 남지 않았어. 나와 비슷한 처지의 친구가 이번 대회에 참가하는데 상대가 나보다 순위가 높으면 나는 대학원 진학 기회를 놓치게 돼. 이번 대회는 합숙 훈련이 있어. 모두 주최 측에서 마련한 기숙사에서 생활해야 해. 백도연도 이번 대회에 참가해. 나는 침대를 정리하고 시계를 봤어. 벌써 오후 4시가 다 되었네. 백도연을 만나 껴안고 키스할 시간이야. 내 병도 많이 나았어. 시간이 조금 지났지만 괜찮아. 내가 길을 걷고 있는데 갑자기 누가 내 이름을 부르는 소리가 들렸어. 뒤돌아보니 지난번 당구장에 있던 남자애였어. 원우 오빠, 역시 당신이었군요. 도연이가 당신과 연락을 끊었는데도 포기하지 않고 몰래 따라다닌 거예요. 그 말을 듣고서야 도연이도 이번 대회에 참가한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 나는 차갑게 대꾸하지 않고 남자의 옆을 지나가려고 했어. 하지만 남자애는 내 손을 붙잡았어. 대회에 참가하면 나랑 경쟁해서 대학원 진학 자리를 차지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당신은 모르겠지만 어렸을 때부터 나는 항상 주변 친구들 중에서 공부를 가장 잘하는 아이였어. 이런 종류의 대회는 얼마나 많이 참가했는지 모를 정도야. 나는 남자애에게 손을 놓는 게 좋을 거야 라고 충고했어. 이번 대회도 대학원 진학도 도연이도 알고 보니 남자애가 내 대학원 진학 자리를 놓고 경쟁하는 사람이었어. 이름은 강태준이라고 해. 서둘러서 나는 차갑게 대답했어. 알았어. 들었어. 너랑 도연이는 끝났다고. 다시는 도연이랑 연락하는 모습 보이지 마. 나는 다시 한번 차갑게 대답했어. 알았어. 가슴속에서 간지러운 느낌이 조금씩 피어올랐어.
나는 빨리 백도연을 찾아 키스해야 해. 강태준은 내 얼굴을 뚫어지게 쳐다보더니 갑자기 웃으며 말했어. 아, 병이 도졌군요. 누가 도와주지 않으면 어떻게 혼자 감당하는지 보고 싶네요. 도연이가 이 모든 것을 강태준에게 말한 걸까? 마음속에서 불편한 감정이 솟아올랐지만 나는 차가운 미소를 지었어. 그래. 한번 봐봐. 그렇게 말하고 손을 휘둘러 강태준의 뺨을 힘껏 때렸어. 한 번 더 때리려고 했지만 누군가가 내 손을 꽉 잡고 옆으로 잡아당겼어. 도연이가 즉시 강태준 앞으로 나서서 차가운 눈빛으로 나를 올려다봤어. 원우 오빠, 뭐 하는 거예요? 싸우려고 온 거라면 당장 돌아가세요. 도연이와 연락을 끊기로 결심했지만 그 말을 들으니 가슴이 쿡쿡 쑤시는 것 같았어. 나는 침착한 표정을 지으며 주먹을 꽉 쥐었어. 결승전에서 다시 만나길 바라의 도연이는 갑자기 걸음을 멈추고 내 얼굴을 뚫어지게 쳐다봤어. 병이 도졌군요. 하지만 예전만큼 심각해 보이지 않네요. 맞아. 예전에는 병이 도지면 여기에 서 있을 수 없었지. 하지만 도연이는 태연하게 말했어. 제가 말했잖아요. 오빠가 노력하면 이 병은 감당할 수 있을 거라고. 이전에는 도연이에게 키스하지 않고도 잘 감당했었지. 도연이는 내가 잘 감당하는 게 아니라는 걸 몰라. 나는 백도연과 너무 오랫동안 키스했거든. 처음에는 도연이가 나에게 깊게 키스해줬는데 언제부터인가 점점 키스 시간을 늘리고 점점 더 건성으로 변했어. 그저 내 입술에 살짝 닿기만 할 뿐이었지. 지금 도연이가 나를 걱정하는 것도 진심으로 걱정하는 게 아니야. 내 결심을 시험해보고 내가 애원하게 만들고 싶을 뿐이야. 온몸에 식은땀이 났어. 키스병이 다시 찾아오는 느낌이었고 얼굴이 붉게 달아올라 어색했어. 나는 재빨리 몸을 돌려가려고 했지만 도연이는 강태준을 놓아주고 내 손을 잡았어. 원우 오빠, 이제 더 이상 어린애도 아니잖아요. 화해할 수 없어요. 도연이는 내가 지금 병이 도졌다는 걸 분명히 알고 있었어. 내가 지금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분명히 알고 있었지만 여전히 손을 놓지 않았어. 강태준은 불만스럽게 외쳤어. 도연아, 저 사람 만지지 마. 만지면 도연이가 좋아할지도 몰라. 나는 침착하게 도연이 눈을 바라봤어. 도연아, 나를 싫어하게 만들지 마. 도연이는 멍해졌지만 손가락은 가볍게 내 손목뼈를 쓰다듬었어. 원우 오빠, 오빠가 이 병을 고칠 수 있다면, 오빠가 진정한 감정을 조절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다면 내가 오빠에게 키스해줄게. 나는 도연이의 말에 속이 뒤틀리는 것 같았어. 그때 갑자기 검은 그림자가 스쳐 지나갔어. 도연이는 바닥에 쓰러졌어. 강태준은 도연아, 라고 외쳤어. 주변의 모든 소리가 뚝 끊기는 것 같았어. 나는 따뜻한 품에 안겨 익숙한 향기를 맡았고 귓가에는 심장 뛰는 소리가 울리는 것 같았어. 백도연은 나를 꽉 끌어안고 권우 오빠, 쟤랑 키스할 필요 없어, 라고 말했어. 백도연은 고개를 들고 나에게 부드럽게 말했어. 원우 오빠, 내가 데려다 줄게. 그때서야 나는 알아차렸어. 아까 심장 뛰는 소리는 백도연의 것이 아니라 내 것이었어. 나는 갑자기 고개를 번쩍 들고 백도연의 부드러운 턱을 바라봤어. 굳게 담은 입술, 반짝이는 눈, 찡그린 눈썹. 이 모든 것이 내 심장을 더욱 강렬하게 뛰게 만드는 근원이 되었어. 도연이는 몸을 일으켜 차가운 눈빛으로 말했어. 백도연 씨, 내가 뭐라고 했는지 잊지 마세요. 백도연은 냉담하게 대꾸했어. 잊지 않았어요. 백도연은 내 손을 잡아 끌고 나를 데리고 갔어. 등 뒤에서는 도연이의 분노에 찬 고함 소리가 들려왔어. 원우 오빠, 저 여자를 선택해서 함께 간다면 우리는 완전히 끝이야. 나는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어. 그럼 끝내자. 창고 안에는 버려진 책상들과 시험지가 흩어져 있었어. 잉크 냄새와 나무 향기가 공기 중에 퍼져 있었어. 나는 백도연을 내 품에 꽉 끌어안았고 우리의 혀는 열정적으로 얽혀들었어. 왜인지 모르겠지만 백도연에게 키스한 이후로 내 병세는 호전되는 것 같았어.
갑자기 도연이가 아까 했던 말이 떠올랐고 갑자기 입술이 아팠어. 백도연은 내가 딴 생각을 하는 것을 알아차린 것 같았고 일부러 내 입술을 깨물었어. 그러고 나서 부드럽게 갉아먹는 것으로 바꾸어 내 증상을 완화시켜줬어. 마침내 나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고 백도연을 밀어냈어. 숨을 헐떡이며 어떻게 제때 나타났어요? 라고 물었어. 백도연은 고개를 숙이고 약간 가련한 표정을 지으며 시간이 됐는데도 오빠가 나를 찾아오지 않아서 내가 싫어진 줄 알았어 라고 말했어. 하지만 내 머릿속에는 여전히 도연이가 했던 말이 맴돌고 있었어. 증상이 사라졌고 나는 마침내 명확하게 생각할 수 있게 되었어. 나는 날카롭게 물었어. 도연이가 너한테 뭐라고 했어? 백도연은 도연이 언니가 오빠 감정을 시험해보라고 했어요. 오빠가 시험을 통과하면 도연이 언니도 마음을 정하고 정식으로 사귈 수 있을 거라고 했어요. 라고 대답했어. 나는 미간을 찌푸렸어. 그래서 너는 그러겠다고 한 거야? 네, 거절하지 않았어요. 내 얼굴색은 순식간에 창백해졌어. 내 마음속 백도연의 이미지, 냉철한 모범생의 이미지가 순식간에 무너져 내렸어. 나는 백도연을 밀치고 몸을 돌려 문을 열고 나가려 했지만 백도연은 나를 꽉 껴안았어. 백도연의 숨결이 귓가에 닿았어. 저는 세컨드가 되고 싶지 않아요. 도연이 언니의 진실한 모습을 오빠가 알아줬으면 해서 그랬어요. 그래서 거절하지 않은 거예요? 저는 그저 당당하게 오빠를 만나고 오빠 곁에 있고 싶을 뿐이에요. 나는 멍해졌어. 백도연이 내 몸을 돌려 세웠어. 백도연은 고개를 푹 숙인 채 안쓰러운 표정을 짓고 있었어. 원우 오빠, 저도 병이 도졌어요. 백도연의 눈은 신비로운 색깔로 덮인 듯했고 너무나 아름다웠어. 나는 어떤 거절의 말도 할 수 없었어. 나는 백도연의 얼굴을 들어 올렸어. 눈이 정말 예쁘네. 앞으로는 그 예쁜 눈을 드러내고 다녀. 응, 백도연은 말없이 나를 바라봤어. 백도연의 눈빛이 조금씩 뜨거워지기 시작했어. 나는 고개를 숙여 백도연의 입술을 살짝 깨물었어. 손은 무의식적으로 백도연의 민감한 부위에 닿았고 무의식적으로 살짝 움켜쥐었어. 백도연이 신음하는 소리가 들리자 갑자기 병이 재발하는 것 같았어. 나는 고개를 젖히며 말했어. 아직 부족해. 아직 부족해. 백도연 씨, 조금만 더 줘요. 백도연은 순종적으로 축축한 키스를 퍼부어줬어. 네, 얼마든지요. 집에 돌아온 후 나는 시험 공부를 하기 위해 노력했고 이틀 동안 연달아 공부했어. 그러다 문득 깨달았는데 지난 이틀 동안 병이 도지지 않았던 거야? 병이 드디어 완화된 거야? 그 사실을 깨닫자마자 병이 다시 도지기 시작했어. 나는 서둘러 짐을 챙겨 백도연을 만나러 갈 준비를 했어. 남자 기숙사를 나서자 도연이가 기다리고 있었어. 도연이는 남자 기숙사 밖에 서서 말없이 기다리고 있었어. 얼마나 오랫동안 기다렸는지 알 수 없었어. 내가 막 나오자마자 도연이는 나를 쏘아봤어. 나는 도연이를 피해 길을 돌아가려 했지만 도연이는 나를 쫓아와 손목을 꽉 잡았어. 도연이는 나를 뚫어지게 쳐다보며 거의 추궁하듯이 다급한 어조로 물었어. 원우 오빠, 지난번에 발병했을 때 어떻게 완화시켰어? 도대체 어떻게 병을 조절한 거야? 아니면 설마... 나는 도연이 손을 뿌리치고 차갑게 비웃었어. 내 알바 아니잖아. 나는 상을 받으려고 대회에 참가한 거지. 끔찍한 삼각관계 놀이를 하려고 여기에 온 게 아니야. 이번에는 강태준을 기다리고 있다고 쳐줄게. 다음에 또 이러면 선생님께 신고해서 언니 스토킹으로 신고할 거고 대회 질서를 어지럽힌다고 신고할 거야. 말이 끝나자마자 강태준이 마침 기숙사에서 나왔어. 저기 봐, 여자친구분 나오시네. 나는 도연이를 힘껏 짓밟고 망설임 없이 몸을 돌려 떠났어. 백도연은 그 소식을 듣고 우리가 자주 가던 창고에서 기다리고 있었어. 내가 들어가자마자 따뜻한 손길이 내 머리를 부드럽게 감쌌고 곧 쏟아지는 키스가 나를 덮쳤어. 빠져나올 수 없을 만큼. 원우 오빠, 피하지 마세요.
입 벌려요. 백도연은 나를 바라보며 보고 싶었어요. 공부하면서도 오빠 생각밖에 안 났어요. 라고 말했어. 키스를 하는 와중에도 내 병세는 점점 심각해졌어. 나는 더 오랫동안, 더 깊이 해야 괜찮아질 거라고 생각했어. 도연이 이후, 예상대로 도연이는 나를 더 이상 괴롭히지 않았어. 하지만 도연이와 강태준의 관계는 여전히 복잡했어. 가끔 백도연과 산책을 하다가도 그 둘이 길에서 싸우는 모습을 마주치곤 했어. 틀림없이 그 모든 것은 그들의 감정과 관련이 있었어. 나를 볼 때마다 도연이는 무의식적으로 시선을 거두었어. 곧이어 시험이 끝났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강태준의 안색이 좋지 않은 것을 봤어. 시험에서 마지막 두 문제를 풀지 못했다고 들었지만 나는 신경 쓰지 않았어. 나는 그저 내 병만 걱정했을 뿐이야. 점차 나아지고 있는 것 같아. 이틀에 한 번 키스하던 것이 이제는 사흘, 나흘, 혹은 일주일에 한 번 키스하는 것으로 바뀌었어. 학교 공부는 매우 바빠서 백도연을 껴안는 것을 종종 잊어버렸어. 그리고 백도연을 다시 만날 때마다 백도연은 불쌍한 표정을 지으며 나에게 바짝 붙어 있었어. 오빠 병은 괜찮아졌나 봐요? 제 생각은 안 하세요? 이틀이나 못 봤는데. 이자가 필요해요. 그러고는 나를 꽉 껴안고 놓아주지 않았어. 백도연의 손은 내 손을 쓰다듬었고 손가락은 내 손가락 사이를 스치며 모든 피부 접촉을 느꼈어. 백도연은 새로운 스타일로 머리를 바꿨어. 눈을 드러내고 다니니 더 이상 흐리멍덩한 느낌이 들지 않았고 달빛처럼 밝은 분위기가 느껴졌어. 이 기간 동안 우리는 자주 몰래 사진을 찍혀서 고백 게시판에 올라왔어. 몇 번이나 그런 일이 있자 마침내 나는 뭔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달았어. 눈을 드러내는 것만으로도 이렇게 많은 인기를 얻을 수 있다니. 나를 볼 때마다 다들 그저 웃음거리로 여겼어. 그러던 어느 날 위챗 모멘트를 보다가 고백 게시판에 새로운 게시물이 올라온 것을 봤어. 짜증나. 백도연 친구들에게 물어보니 백도연에게는 오랫동안 짝사랑해온 남자친구가 있다고 하네. 실현당했어. 젠장. 백도연처럼 예쁜 애가 누군가를 좋아했다니 나는 믿을 수 없어. 내 손가락이 갑자기 멈췄어. 무심코 좋아요 버튼을 누른 거야? 즉시 나는 반사적으로 좋아요를 취소했어. 백도연에게 오랫동안 좋아해온 사람이 있다니. 문득 고등학교 때 백도연에게 좋아하는 사람이 있다는 소문을 들었던 것이 떠올랐어. 하지만 백도연은 학업에 방해가 되고 싶지 않아서 졸업할 때까지 연애 소식이 없었다고 들었어. 이제 와서 생각해보니 아마도 그 사람이었겠지. 처음부터 백도연을 데리고 온 사람은 나였어. 백도연과 함께 집으로 돌아가 서로의 병을 치료해달라고 적극적으로 요청한 사람도 나였고. 처음부터 내가 적극적이었어. 나는 우리가 맺고 있는 관계를 내가 쥐고 있다고 생각했어. 백도연에게는 백도연이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 아마도 처음에 나처럼 이 이상한 병 때문에 아무에게도, 특히 좋아하는 사람에게는 알리고 싶지 않았겠지. 내 마음속에는 형언할 수 없는 감정이 솟아올랐고 나는 안절부절 못했어. 나는 백도연에게 메시지를 보내 만날 약속을 잡았어. 백도연의 옷 스타일은 내가 가장 좋아하는 스타일이었어. 뒷모습만 봐도 멍해질 정도였어. 백도연은 내가 가장 좋아하는 밀크티를 미리 사서 자연스럽게 내게 건네줬어. 우리는 잠시 동안 공부와 시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고 백도연의 얼굴이 갑자기 붉어졌어. 원우 오빠, 오늘 언제 껴안고 키스할 거예요? 나는 갑자기 백도연을 불러 세웠어. 백도연 씨, 우리 그만 만나는 게 어때요? 백도연은 약간 멍해졌다가 다시 웃음을 지었어. 아직 단오절도 안 됐는데 혹시 쫑지가 먹고 싶으면 내가 재료를 사서 만들어줄게. 백도연은 일부러 알아듣지 못하는 척했어. 나는 다시 한번 말했고 백도연의 미소는 점점 사라졌어. 백도연의 시선이 나를 쏘아봤어. 왜요? 나는 고개를 숙였어. 저는 이런 관계가 백도연 씨에게 공정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백도연 씨는 그저 피부 접촉만 필요하지만 저는 키스가 필요하잖아요.
백도연은 입술을 굳게 다물었어. 저는 상관없어요. 나는 백도연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어. 저는 상관 있어요. 예전에는 그저 증상을 완화시키는 것만 생각했지만 우리가 이런 관계는 옳지 않다는 걸 깨달았어요. 백도연 씨는 도연이 언니가 말한 것처럼 평범한 연애를 해야 해요. 내 약이 아니라 백도연은 갑자기 물었어. 왜 내 약이 될 수 없는 건데요? 나는 멍해졌어. 백도연은 가라앉은 목소리로 약간 흐느끼면서 말했어. 좋아요. 그렇게 하죠? 키스가 끝나면 저는 떠나서 오빠를 더 이상 괴롭히지 않을게요. 그러니까 저를 거절하지 말아주세요. 내 목이 메었어. 내 입술은 움직였지만 결국 그래요. 라는 말밖에 할 수 없었어. 백도연은 내 얼굴을 들어 올렸어. 예전처럼. 하지만 이제는 우리 모두 감정을 숨기고 있었어. 백도연은 가까이 다가와 내 코끝에 살짝 닿았어. 그러고는 내 입술에 키스했어. 세게 키스할 엄두도 내지 못하고 마치 내가 사라질까 봐 두려워하는 것 같았어. 나는 백도연을 더 꽉 껴안고 키스를 받아들였어. 갑자기 눈물 한 방울이 내 얼굴에 떨어졌어. 마치 칼로 내 심장을 찌르는 것 같은 고통을 느꼈어. 나는 무의식적으로 눈을 떴어. 백도연의 얼굴에는 눈물 자국이 가득했고 백도연의 눈은 여전히 크게 떠 있었어. 마치 내 모습을 깊이 새겨 넣으려는 듯 내가 눈을 뜨자 백도연의 눈에 약간의 당황스러움이 스쳤고 재빨리 손을 들어 내 눈을 가렸어. 그러고는 내 입술에서 떨어졌어. 보지 마세요. 백도연은 다시 한번 내게 키스했고 키스할 때마다 사랑해요. 라고 속삭였어. 나는 잠시 멍해졌어. 아직 반응하기도 전에 백도연은 몇 번이고 내게 키스했고 몇 번이고 사랑해요. 라고 말하는 소리가 들렸어. 나는 갑자기 손을 들어 백도연의 입을 가렸어. 나를 좋아한다면서 그럼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 거 아니었어. 백도연은 살짝 내 손에 입을 맞췄어. 간지럽고 찌릿찌릿한 느낌에 나는 재빨리 손을 치웠어. 본능적으로 옷에 손을 비볐지만 그 간지러운 느낌은 곧장 마음속 깊은 곳까지 퍼져나갔어. 하지만 내가 좋아하는 사람은 오빠잖아요. 고등학교 때부터 오빠를 눈여겨보고 있었어요. 오빠 학업에 방해가 될까 봐 감히 드러내지 못했어요. 오빠가 베이징 대학교에 합격했다는 소식을 듣고 저도 오빠를 따라가기로 결심했어요. 단지 도연이 언니가 항상 오빠 곁에 있어서 슬프고 질투가 났을 뿐이에요. 하지만 망치고 싶지는 않았어요. 그저 기다리고 싶었을 뿐. 도연이 언니가 감정을 시험하려는 것을 미친 듯이 봤을 때 드디어 오빠를 기다릴 수 있겠다고 생각했어요. 백도연은 다시 내 입가에 입을 맞췄어. 내 몸은 굳어버렸고 내 눈은 놀라움으로 가득 찼어. 백도연의 호박색 눈동자를 들여다보니 백도연이 좋아하는 사람은 바로 나였어. 백도연의 친구들이 말했던 남자친구도 바로 나였어. 예전처럼 잠시 동안 키스하면 몸이 괜찮아지겠지만 이번에는 어찌 된 일인지 내 증상이 나아지기는커녕 점점 심해져만 갔어. 내 얼굴은 점점 더 뜨거워졌고 내 체온은 쉴 새 없이 올라갔어. 온몸이 불타는 것 같았어. 오직 백도연만이 차가웠어. 나는 백도연을 더 꽉 껴안고 백도연의 몸의 바싹부터 백도연이 가져다주는 시원함을 느꼈어. 이 감정은 마치 가뭄 끝에 내리는 단비와도 같았어. 나는 백도연의 차가운 체온을 갈망했고 고개를 들어 백도연이 눈을 감고 있는 것을 봤어. 뺨은 약간 붉어져 있었어. 나는 고개를 숙여 부드럽게 물었어. 백도연 씨, 원해요. 백도연은 숨을 헐떡거렸어. 백도연의 얼굴은 눈에 띄게 붉어져 있었고 시선을 돌리며 눈빛을 반짝였어. 안 돼요. 그건 나중에 해야 해요. 나는 고개를 숙여 백도연의 목덜미에 입을 맞췄어. 정말 원해요? 이미 마음의 준비도 다 끝냈어요. 백도연 씨, 괜찮을까요? 백도연의 얼굴은 붉게 물들었고 호텔방 안에서 공기는 짙게 농축된 것 같았어. 내 주위의 모든 것은 혼란스러워졌어. 나는 이렇게 갈망했던 적이 없었어.
나는 고개를 숙여 백도연의 입술을 찾았어. 참을 수 없어서 급하게 키스했어. 이윽고 백도연은 수동적인 자세에서 벗어나 적극적으로 내게 키스해줬어. 몸을 뒤집어 나를 덮치며. 백도연의 목소리는 낮고 매혹적이었어. 원우 오빠, 후회하지 않겠어요? 조금만 더 생각해보는 게 어때요? 후회할까 봐 걱정돼요. 말이 끝나기도 전에 나는 백도연의 목을 껴안고 백도연을 들어 올렸어. 고개를 젖히고 백도연의 어깨를 살짝 깨물었어. 더 이상 망설이지 마세요. 안 되면 다른 사람 찾을 거예요. 백도연은 내 말에 담긴 의미를 분명히 알고 있었어. 그럼 후회하지 않게 해줄게요. 동시에 도연이는 잇따라 일어난 일들로 숨 돌릴 틈도 없이 몰아쳤어. 도연이는 대회에도 참가해야 했고 강태준과의 일도 처리해야 했고 부모님의 기대에도 부응해야 했어. 도연이는 숨막힐 듯 피로함을 느꼈어. 문득 후회가 밀려왔어. 왜 그녀는 기분이 내킬 때만 키스를 했어. 하지만 방원우가 병에 걸린 후 발작이 일어날 때마다 그녀를 찾아 키스를 해달라고 했지. 처음에는 그녀도 그 느낌이 정말 좋았어. 하지만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실증이 나기 시작했고 심지어 당황스러워지기까지 했지. 한때는 자신이 방원우에게 짜증을 내고 있다고 생각했어. 그가 자신을 그저 약으로만 여겨서 그런다고. 하지만 이제 그녀는 깨달았어. 그녀가 짜증을 내는 이유는 방원우가 자신을 진심으로 좋아하지 않고 그저 약으로만 여길까 봐 두려워서였어. 자신의 감정을 명확히 깨달은 후 그녀는 더 이상 망설이지 않고 방원우의 집으로 달려갔지만 그를 찾을 수 없었어. 그래서 그녀는 방원우에게 전화를 걸고 메시지를 보냈지만 답장을 받을 수 없었지. 갑자기 백도연이 떠올랐어. 하지만 백도연이 지금 방원우 곁에 있을 리가 없잖아. 그녀는 결국 백도연에게 전화를 걸기로 결심했고 전화가 끊어지기 직전에 겨우 연결됐어. 도연이는 미간을 찌푸리며 냉담한 어조로 말했어. 방원우 어디 있어? 혹시 만났어? 처음에는 전혀 기대를 하지 않았어. 방원우가 어쩌다 백도연 곁에 있을 수 있겠어? 말이 끝나기도 전에 그녀는 갑자기 수화기 너머에서 가벼운 소리를 들었어. 그녀에게는 매우 익숙한 소리였지. 백도연이 전화벨 소리를 듣고 화면에 뜬 이름을 확인했을 때 나를 힐끗 쳐다봤어. 나는 온몸이 긴장됐어. 이어서 백도연이 숨을 내쉬는 소리가 들렸고 곧바로 전화가 연결됐어. 내가 채 반응하기도 전에 도연이의 목소리가 직접 들려왔어. 묘하게도 나는 웃음이 터져나오려는 것을 참을 수 없었고 머릿속이 갑자기 텅 비었어. 백도연은 호탕하게 웃으며 말했어. 원우 오빠 발병해서 제가 치료해주고 있어요. 전화기 너머는 한동안 조용했고 헐떡이는 소리가 들려왔어. 무슨 소리야? 너희 지금 뭐 하는 거야? 그녀가 질문을 마치기도 전에 아무런 대답도 들리지 않았어. 그녀는 핸드폰을 들어 올렸고 통화가 이미 끊어진 것을 알게 됐어. 나는 분노에 차 백도연을 노려봤지만 백도연은 부드럽게 한숨을 쉬며 말했어. 미안해요. 너무 신나서 무심코 통화 버튼을 잘못 눌렀어요. 백도연은 고개를 숙여 내게 키스했고 내가 생각할 시간을 주지 않았어. 한참 후 내 머릿속은 엉망진창이 됐고 정신은 몽롱해졌어. 갑자기 백도연이 내 귓가에 속삭이는 소리가 들려왔어. 원우 오빠, 저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돼요? 저를 이용해도 괜찮아요. 저는 오빠에게 이용당할 준비가 되어 있어요. 약이 되든 여자친구가 되든 그저 오빠 곁에 있을 수만 있다면. 백도연은 고개를 숙여 내게 키스했고 그 누구도 내게 이렇게 진지한 말을 해준 적이 없었어. 그렇게 달콤한 말들은 예전에는 듣기 싫어했었어. 하지만 지금은 듣기만 해도 기분이 좋아졌어. 도연이는 나를 오랫동안 기다렸어. 내가 집에 돌아왔을 때 도연이는 갑자기 어두컴컴한 계단에서 뛰쳐나와 나를 계단 안으로 끌고 들어갔어. 나를 도연이와 벽 사이에 가두면서 도연이는 나를 추궁하듯 고함을 질렀어. 방원우, 이제야 들어오는 거야?
어디 갔다 왔어? 나는 고개를 들어 꼼꼼히 살펴보니 도연이의 눈이 붉게 충혈되어 있었어. 얼마나 오랫동안 기다렸는지 알 수 없었어. 하지만 지금 나는 도연이의 저런 표정을 봐도 아무렇지도 않았어. 내 마음속에 있던 애정은 백도연과 시간에 의해 깨끗하게 지워졌으니까. 나는 도연이의 손을 뿌리치며 차갑게 웃었어. 내가 어디를 가든 내 알바 아니잖아. 도연이에게 나는 더 이상 참을성이 없었어. 도연이는 즉시 내 손목을 꽉 잡고 나를 벽으로 밀어붙였어. 내 온몸이 도연이에게 억눌려 있었지? 도연이의 눈은 번뜩였어. 키스하고 싶은 거 아니었어? 내가 도와줄게. 얼마든지. 짝. 나는 도연이의 손을 뿌리치고 망설임 없이 도연이에게 뺨을 날렸어. 단호한 행동이었지? 그 뺨 때문에 도연이의 얼굴은 옆으로 돌아갔어. 나는 온매무새를 가다듬고 냉정하게 도연이를 추궁했어. 예전에는 내가 먼저 키스하고 싶다고 했지? 너와 함께 그런 일들을 하고 싶다고. 그러고는 질려버렸고. 이제 와서 후회하는 거야. 도연이는 입술을 떨었고 몇 번이나 말을 하려 했지만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 도연이는 정말 아무 말도 하지 말았어야 했어. 이 감정은 내가 오래전에 다 갚았으니까. 나는 몸을 돌렸어. 갑자기 도연이의 떨리는 목소리가 뒤에서 들려왔어. 방원우, 내가 잘못했어. 한 번만 더 기회를 줄 수 없을까? 나는 갑자기 발걸음을 멈췄어. 뒤돌아보니 도연이는 희망에 가득 찬 눈으로 나를 바라보고 있었어. 지금 이 순간에도 도연이는 내가 마음을 바꿔주기를 바라고 있었던 거야. 곧이어 나는 몸을 돌려 다시 도연이에게 뺨을 날렸어. 미안하지만 여자는 남자보다 희생을 더 많이 해야 하잖아. 지난번에 강태준에게 뺨을 한 대 날렸으니 이번에는 내게 2대를 날려야겠어. 어쨌든 내가 먼저 시작했으니까. 그럼 이걸로 우리는 더 이상 빚진 게 없는 거겠네. 내 부모님께는 내가 알아서 말씀드릴게. 부모님께는 우리의 현재 상황에 대해 말씀드릴 거고 앞으로 우리는 아무런 관계도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게. 심지어 친구조차도 도연이의 눈이 가늘게 떨렸어. 방원우, 정말 이렇게까지 매정해야 하는 거야, 그래? 하지만 나는 도연이에게 대답하지 않고 몸을 돌려 떠났어. 도연이는 쫓아오지 않았어. 19년 동안 도연이와 소꿉친구로 지내왔어. 내가 병에 걸리기 전에는 우리는 양가 부모님 모두가 인정하는 가장 친한 친구였지. 나는 도연이를 짝사랑했어. 하지만 도연이는 전혀 눈치채지 못한 것 같았어. 내 앞에서 도연이는 다른 남자들과 끊임없이 연애 이야기를 했고 나는 억지로 웃으며 도연이에게 축복을 빌어주면서 도연이가 내게서 멀어지기를 바랐어. 하지만 도연이는 택배 배달원인 척하며 우리 부모님이 집에 없는 틈을 타 문을 두드리고 내가 방심한 틈을 타 집에 쳐들어와 내 입을 막고는 문에 기대서 내게 물었어. 왜 나를 피하는 거야? 방원우, 나는 심심해. 내가 보고 싶어. 앞으로 나를 피하지 마. 응. 그 눈은 너무나 부드러웠고 나를 뚫어지게 쳐다봤기 때문에 내 심장이 더 빨리 뛰게 됐어. 나는 잠시 길을 잃고 고개를 끄덕였어. 나중에 내가 이 희귀한 병에 걸렸다는 것을 알게 됐을 때 몰래 어릴 적에 숨어 다니던 곳으로 도망쳐가서 그곳에서 오랫동안 울었어. 그곳에서는 아무도 나를 찾을 수 없었기 때문에 소리내어 울고 싶었어. 하지만 도연이는 곧 나를 찾아냈어. 도연이는 나에게 더 이상 울지 말라고 위로했어. 그저 작은 병일 뿐이라고. 나는 여전히 울고 있었어. 도연이는 한동안 조용히 있다가 나를 껴안았어. 뭘 걱정하는 거야? 그저 키스 한 번이면 되잖아. 필요하면 언제든지 나를 찾아와. 하지만 말했지? 나한테 키스하면 다른 사람은 찾지 마. 나는 항상 내 곁에 있을 테니까. 그때부터 도연이는 아무도 사랑하지 않았어. 비록 우리는 단 한 번도 고백하거나 사랑을 표현한 적이 없었지만 내 마음속에서 우리는 예전부터 남자친구와 여자친구였어. 나는 도연이의 진심을 단 한 번도 의심해 본 적이 없어. 아마 내가 아프니까
도연이가 나를 불쌍히 여겨서 그런 말을 해줬을지도 몰라. 하지만 나는 도연이를 진심으로 좋아했어. 고작 반년 만에 도연이는 질려버렸어. 내 병은 도연이만이 치료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하지만 됐어. 나는 다른 해독제를 찾을 거야. 19년 동안의 소꿉친구 관계는 그렇게 끝이 났어. 나와 백도연은 정식으로 연인 관계가 됐지. 백도연이 내게 꽃다발과 따뜻한 고백을 해준 후 부모님 말씀에 따르면 도연이는 며칠 동안 집에 들어오지 않았고 매일 술을 마시러 나갔으며 술에 흠뻑 젖을 정도로 마셨다고 해 결국 도연이 어머니가 직접 도연이를 데리러 가야 했고 도연이 가족들은 이 일 때문에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라고 하셨어. 나는 고개를 끄덕였어. 부모님께 자초지종을 말씀드렸지. 부모님은 한동안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시다가 나를 위로하셨어. 괜찮아. 다른 사람 일은 우리가 알아서 할게. 너는 그저 연애나 열심히 해. 그저 설마 강태준이 도연이와 연락이 안 되자 굳이 학교에서 나를 막아설 줄은 몰랐지? 방원우, 너 설마 도연이를 감금한 거 아니야? 내가 질투해서 도연이가 나를 선택했다는 이유로 도연이 부모님께 말해서 도연이가 지금 연락이 안 되는 거 아니냐고. 그는 미친 듯이 나를 추궁했고 사랑의 수렁에 빠져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었어. 정말 불쌍하고 끔찍했지. 하지만 나는 그의 친구가 아니니까 사랑 때문에 눈이 먼 사람에게 충고해줄 필요도 없었어. 내 말이 다 맞아? 다 내 말대로야. 나는 더 이상 말다툼을 하고 싶지 않아서 몸을 돌리려고 했는데 그가 내 손을 꽉 잡았어. 그의 눈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어. 나만큼 그녀를 사랑하는 사람은 없어. 소꿉친구가 뭐 대수야? 지금 도연이는 내 여자잖아. 걔한테 나한테 대답하라고 해. 그는 계속 애원했어. 나는 그를 가엾게 여기며 고개를 저으며 상기시켜줬어. 저기, 시험 점수랑 기말고사 결과는 봤어? 낙제했잖아. 대회에서도 본선 진출에 실패했지? 축하해. 내 소원이 이루어졌네. 도연이는 이제 내 여자야. 그는 이 기쁜 소식에 정신이 멍해진 것 같았어. 마침내 이전에 팽팽했던 기세는 사라졌고 한동안 멍하니 있었어. 그럼 내 석사 과정은? 나는 놀라서 물었어. 교수님이 예전에 이메일을 보냈을 텐데 확인 안 해봤어. 그는 석사 과정 진학 기회를 놓쳤어. 하지만 슬퍼하지 마. 재시험 볼 기회는 아직 있잖아. 나는 그의 어깨를 토닥토닥 두드려주며 행운을 빌게. 강태준이라고 말했어. 정말 도연이를 걱정한다면 술집에 가서 찾아보는 게 어때? 어쩌면 술에 취해 있을지도 모르잖아. 백도연과 호텔에서 지낸 이후 나는 내 병세가 많이 호전된 것을 알게 됐어. 이번에는 심지어 보름에 한 번 키스하는 것으로도 충분했지. 의사의 진단에 따르면 그것은 내가 양질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해. 양질의 키스와 친밀함 덕분에 점차 그런 것들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게 된 거지. 백도연은 내 상태를 기뻐했고 그날 밤 나를 집으로 데려다줬어. 우리 집 아래층에 도착했을 때 나는 손을 흔들어 백도연에게 작별 인사를 하려고 했어. 그러자 백도연은 갑자기 내 뒷덜미를 잡고 예상치 못한 키스를 해왔어. 잠자리의 날갯짓처럼 가볍게. 이건 오늘 키스고 그럼 내 포옹은? 나는 손을 들어 백도연을 껴안았어. 백도연이 해소하지 못할까 봐 걱정돼서 조금 더 오랫동안 껴안고 있었어. 하지만 백도연이 미간을 찌푸리는 것을 보니 여전히 해소가 안 되는 것 같았어. 원우 오빠, 내 병이 더 심해진 것 같아. 나 싫어할 거야? 나는 고개를 저으며 부인했어. 당연히 아니지. 너는 내 여자친구잖아. 얼마든지 껴안아 줄 수 있어. 그녀는 내가 자신을 그저 약으로 여겨도 상관없어 했어. 나는 당연히 개의치 않았지. 게다가 나는 이미 오래전에 백도연의 의도를 명확하게 알고 있었으니까. 백도연은 나지막한 목소리로 말했어. 요즘 보니까 키스가 포옹보다 해소가 더 빠른 것 같아. 나한테 한 번 더 키스해 줄 수 있어. 나는 얼굴을 붉혔어. 뭔가 잘못됐다는 느낌이 들었어.
하지만 우리는 남자친구와 여자친구 사이니까 키스하는 건 당연한 일이잖아. 키스해. 나는 눈을 감았어. 백도연이 내 머리를 잡고 급하게 내게 키스하는 것을 내버려뒀어. 내 입술을 벌리게 만들고 내가 피하거나 숨을 쉴 틈을 주지 않으면서 그녀는 맹렬하게 내 숨결을 빼앗아 갔어. 이전과는 달랐어. 지금 그녀는 나를 산채로 삼키려고 하는 것 같았지. 한참 후에 나는 백도연을 밀어냈어. 감히 백도연의 눈을 쳐다볼 수 없었어. 그 눈은 너무나 깊고 어두워서 마치 나를 삼켜버릴 것 같았거든. 나는 작은 목소리로 물었어. 충분해. 발병한 것 같은 느낌은 전혀 편안하지 않았어. 나는 온몸으로 백도연에게 달려들어 백도연의 품에서 벗어날 수 없었어. 그녀는 한 손으로 내 머리를 감싸쥐고 나를 끌어당겨 깊은 키스를 했어. 입술과 혀가 얽히는 동안 그녀는 속삭였어. 아직 부족해. 방언 조금만 더 줘. 입술과 이빨이 서로 맞닿아 우리는 서로 뒤엉켰어. 우리 그림자는 가로등 불빛에 의해 길게 늘어졌고 때려야 뗄 수 없을 정도로 붙어 있었어. 뒤쪽 도로는 가로등 불빛에 훤히 비춰져 있었지. 백도연 외전. 고등학교 2학년 때 나는 갓 피어난 꽃과 같은 한 남자를 만났어. 그의 학업에 방해가 되지 않기 위해 나는 그저 속으로만 이 감정을 묻어둘 수밖에 없었어. 대학교에 입학한 후 나는 그의 학교를 쫓아갔어. 우리 관계는 점점 더 가까워졌고 우리가 함께하는 시간들은 처음에는 어색하고 부자연스러웠지만 점차 편안하고 즐거워졌어. 시간이 이렇게나 오래 흘렀지만 나는 방원우를 향한 내 감정이 조금도 줄어들지 않았다는 것을 깨달았어. 오히려 그에게 가까이 다가가면 갈수록 감정은 더욱 강렬해졌지. 방원우도 내 변화를 눈치채기 시작했어. 나의 독립성과 배려는 그에게 큰 호감을 불러일으켰지. 그는 깨닫기 시작했어. 나는 그의 병을 치료해주는 약일 뿐만 아니라 그의 감정을 맡길 수 있는 곳이라는 것을. 내가 방원우를 짝사랑한 지 1000일째 되는 날, 짝사랑은 마침내 결실을 맺었고 나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된 기분이었어. 끝.